최근 러우전쟁과 중동에 잇따른 분쟁은 강력한 군사력이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은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5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네티즌들의 의견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군사력이 강하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34위인데 우리가 대체 얼마나 센 거냐라는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5위 군사강국이라는 평가가 과장된 것일까요? 한국의 군사력 위치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력, 첨단 기술력, 그리고 철저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군사력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이 필수적이죠. 미국 청문회에서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대만이 중국 침략에 대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General, can you talk about support of the military is not what it used to be? Should they be concerned? Should they have, be concerned whether if they want to invade Ukraine or China wants to go in Taiwan or North Korea wants to do something in South Korea? Should they be concerned or not? What do you think about Taiwan's effort to put themselves in a position that Communist China won't want to invade? Do you think they're doing all the right things? Do you think they? 그러자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한국군을 대만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But what I'd like to do, son, is take that to if we can take the next session. But here's what I would say generally. I think there's some good lessons learned when we deal with allies and partners from Ukraine. And what I would say is take a look at what are their capabilities, what are their capacity, what is their competence. And by capabilities, what type of weapon system they have. Do they have the right weapon systems to defend themselves? Do they have enough of those weapon systems? Are they competent in those weapon systems? But to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 they have the will to fight? And if they don't have the will to fight to defend their country like the Ukrainians did, we need to take a hard look at that. 그러자 다시 한국군 능력과 의지에 대해 묻는데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apacity of the military in South Korea and the willingness of the people to defend their freedoms? I think the South Koreans have very good capacity, and I think they are very committed to defending their freedom. So you think that North Korea should be concerned if they wanted to invade? I think North Korea should be concerned. 이처럼 한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 탄도미사일, 최첨단 방위 시스템을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자주포와 강력한 해군력까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략적 운영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전은 단순한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정밀 유도무기, 첨단 전자전 시스템, 정보전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강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한국의 군사력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U식 경공격기 등 한국산 첨단 무기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는데요. 더 위협적인 존재는 60만 명 이상의 현역 병력 자체입니다. 한국 남자. 그들은 이미 전사다. 미 전역 장교 조니 골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최소 2년 이상의 혹독한 군복무를 거치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총기 조작과 전투 기술을 완벽히 습득한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인데요. 전쟁이 발발하면 이들은 즉시 전장에 투입되어 초정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사들로 변신하기에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조니 골드윈은 한국의 군사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예비군 전력이 세계 최강 수준이며 전쟁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조니 골드윈은 미국의 군사기관과 언론에서조차 한국 예비군의 강력함을 극찬한 사례를 언급하며 예비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현대전에서 한국의 이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예비군은 전시에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길거리에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 중 누구에게든 총을 쥐어주면 10명 중 9은 즉시 군용 소총을 조작하고 정비하고 조준 사격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비역들조차 명령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단순히 총을 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 충족된다면 사격, 수류탄 투척, 각계전투, 진지 구축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정규군이 얼마나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의 예비역들이 곧바로 무장하고 명령체계에 따라 전술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길거리로 나가 11명의 남성을 무작위로 모집해 임무를 맡긴다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투덜거리겠지만 곧바로 통성명을 시작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분대장이 자연스럽게 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이미 체계적인 부대를 편성하고 있을 것이다. 소총수, 의무병, 통신병, 전차병, 포병이 나뉘고 부사관, 위관급 장교, 심지어 운이 좋으면 장성급 출신 전역자도 포함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유사시 함정 승선자나 비번 중인 민항기 조종사가 즉시 함정, 전투기, 헬기, 수송선 등의 파일럿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고 말해 미군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하고 강력한 군사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전투 본능은 실전에서도 입증됐다. 조니 골드윈은 한국의 예비군 전력과 실전 경험이 결합하면 무시무시한 전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 예비역들은 현역 시절 전투 기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소총병이 아닌 각자의 주특기를 완벽히 숙련한 전투원입니다. 특히 특수전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역이 많아 유사시에는 화기와 탄약만 지급되면 곧바로 게릴라전에 투입될 수 있죠. 미국에서도 한국 예비군의 실력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1992년 LA 폭동 당시 미국 전역에 루포그얀이라는 별명을 남긴 사건입니다. 당시 흑인 폭도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무차별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며 도시가 무법천지가 되자 경찰들은 백인 거주지만 보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때 한인사회는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직했고 단 이틀 만에 완벽한 군사적 방어 진지를 구축했죠. MBC 뉴스에서 이 모습을 헬기로 생중계했을 때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대공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다. 저건 군에서 배운 전술이 그대로 적용된 방어진지다. 미군 출신 해설자가 방송에서 한국인들의 방어체계가 완벽한 군사적 작전 수준이라고 평가한 순간 폭도들은 더 이상 한인타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습니다. 코리아타운 근처로 가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조니 골드윈은 한국군과 예비군의 강력한 전투력이 단순한 훈련량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특유의 사회규범을 중시하는 성향이 군사력 강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한국군이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단순한 훈련 덕분만이 아니라 한국인들 특유의 조직력과 규율 준수 능력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군과 예비군이 실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탁월하다고 결론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과 예비군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전투기계와 같다. 그 누구도 한국을 쉽게 넘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